이제 두 번째 파일입니다. 2회 고사용 두 번째 파일,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보여주는 그래프부터 시작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 때문에 물체가 움직이고, 이 움직임을 우리가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시간 속력 그래프, 그 다음에 힘과 물체의 움직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그러한 중단원입니다. 첫 번째, 물체의 운동을 보여주는 그래프라는 소단원 126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운동이라는 단어랑 이동거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 즉 뜻을 알아줘야 되는데, 운동은 어떻게 적혀있냐? 운동, 지금 제 펜이 이동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 변화를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동거리는 어떻게 적혀있냐? 움직인 거리입니다. 움직인 거리.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는 까만색 글씨의 총 이동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과 이동거리에 대한 개념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를 교과서에서 어떻게 도입을 했냐? 127페이지 해보기부터 되어 있어요. 즉 트랙을 도는 자동차를 가상의 자동차를 생각해서 이 자동차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트랙을 돌았는지에 대한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똑같이는 아니어도 대강적으로 제가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 분석이 중요하니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7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가로축에 시간이라고 적혀 있고 초가 적혀 있죠. 초가 S라고 적혀 있죠. S. 세컨드라는 영어로 되어 있어 초고, 세로축은 이동거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에 누금 단위를 봤더니 20, 40, 60, 80, 100, 120에서 20단위씩 20, 40, 60, 80, 100, 120 이렇게 20단위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시간은 2초씩 2, 4, 6, 8, 10 이렇게 10초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속력이 어떻게 증가했냐 해서 첫 번째 A 구간을 봤더니요, 3초간 2초와 4초의 중간 3초간 어디까지 갔을까요? 잘 봤더니 꺾인데 40m까지 이동했어요. 3초간 40m 3초간 40m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3초부터 몇 초까지 딱 봤더니 6초네요. 3초부터 8초까지 40m부터 어디까지 이동했나 봤더니 40m 더 이동했어요. 80까지 이동했어요. 그러면 8초까지가 이렇게 상의 선을 그려서 이렇게 이동했죠. 그리고 2초간 다시 120까지 이동했어요. 2초간 120까지 이동했어요.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을 A 구간, B 구간, C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물체를 어떻게 본 거냐? 트랙을 도는데 여기 땅 출발해서 3초 동안에 40m를 일정한 빠르기로 쭉 이동했어요. 빠르기가 변했는데 3초부터 8초까지는 변한 빠르기로 또 똑같은 속력으로 쭉 이동했고요. 40m를 이동했는데 시간이 5초 걸렸죠. 그 다음에 다시 40m를 이동하는데 시간이 10초, 2초 걸려서 40m를 이동했어요. 물체가 이렇게 이동했구나. 그래서 이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이동한 거리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라고 합니다. 모든 그래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가로축에 적혀있는 화살표, 가로축에 적혀있는 내용과 세로축에 적혀있는 단위를 포함한 내용을 보셔야 돼요. 단위를 포함한 내용을. 이 숫자가 이 단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고 나서 이 그래프 오른쪽 아래에 봤더니 기울기라는 용어를 설명해 줬어요. 어떻게 설명해 줬냐? 기울기란 물체가 기울어진 정도를 뜻하는 말이다. 그래프에서 기울기라는 것은 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A의 기울기, A의 선이 기울어진 정도와 B의 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봤더니 얘는 기울어진 게 이거보다 덜 급하게 물이 흘러내린다면 여기서 내려가는 물보다 여기서 내려가는 물이 더 빨리 가 있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덜 급하구나. A와 C를 비교하면 C가 더 급하구나. 기울기가 더 크겠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어요. 기울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면의 길이의 높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밑면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40이네요. 밑면의 길이가 5이고 높이가 40이네요. 밑면의 길이가 2이고 높이가 40이네요. 그렇다면 기울기가 가장 크다? 그 다음이다? 기울기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제 기울기를 대충 알았어요. 그런데 멋진 것은 한 장 더 넘기면 속력이라는 공식이 나와 있어요. 잠깐 여기서 놓고 우리 여기서 봤을 때 얘의 빠르기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빠르기를 속력이라고 나타내요. 속력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물체의 빠르기를 수치로 나타낸 값이다. 물체의 빠르기를 수치로 나타낸 값이에요. 그리고 속력을 구하는 공식도 나와 있는데 시간분의 이동거리예요. 이게 속력이래요. 근데 멋진 사실은 이 공식과 이 공식이 닮은 꼴이죠. 닮은 꼴이에요. 왜냐? 분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요. 밑면의 길이. 여기에서 기울기는 밑면의 길인데 밑면의 길이를 가로축에 있는 용어로 봤더니 밑면의 길이가 시간이네요. 밑면의 길이가 시간. 그 다음에 높이. 이 높이인데 이 높이가 이동거리네요. 이동거리. 그러므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 돼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 돼요. 기울기가 속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고 한번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즉 속력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력 공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그래프에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를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시간 속력 그래프로 바꿔볼게요. 시간 속력 그래프로 바꿀 거예요. 다음 편의상 제가 2, 4, 6, 10이지만 3초까지, 그 다음에 8초까지, 그 다음에 10초까지라고 해서 선이 삐딱하지만 알아서 봐주시고 3초, 8초, 10초고 속력을 여기에서 기울기 즉 속력을 구해봅시다. 속력은 3초간 40을 이동했네요. 이거 속력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 부분의 속력은 3초간 40m 이동했는데 약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력이 이만큼 숫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의 속력은 3초간이죠. 5초간 40m를 이동한 거니까 이건 8m/s라는 단위까지 나왔죠. 미터를 여기다 쓰고 초를 영어로 해서 s라고 쓴 거고 계산한 결과가 8이라는 거죠. 여기 볼게요. 여기는 40m를 2초에 이동하니까 20m/s라는 속력이 나왔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까? 속력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m/s라는 단위를 쓰고 가장 큰 숫자가 이 숫자 같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적혀 있으니까 여기 가상의 선을 놓고 그 선을 20이라고 하면 이 구간은 속력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 구간은 속력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여기 기울기가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요. 속력이 일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속력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봤더니 어느 숫자가 더 클까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더 크죠. 8. 20이 여기면 반이 10 정도가 되겠고 8은 이 정도쯤 되겠죠. 8에서 이 구간은 8이 될 거예요. 일정해야죠. 똑같이 일정. 그리고 이 구간을 살펴봤더니 3분의 40은 10보다 크지요. 3분의 30이 10이니까.
그래서 대충 이 정도쯤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때 여기다가 3분의 40이라고 쓰고 이렇게 써서 여기다가 8이라고 숫자를 써주면 좀 더 정확한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가 시간 속력 그래프로 바꿔서 그릴 수가 있겠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재밌는 사실 또 하나 알아볼 거예요. 어떤 사실 알아볼 거냐? 속력 공식을 잠깐 볼게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여러분들 분수를 계산할 때 재밌는 게 있어요.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성립한다. 수학이. 그래서 여기다가 시간을 곱하고 여기다가도 시간을 곱해 볼게요. 서로 양쪽에 같은 시간을 곱하면 약분 되고 시간과 속력을 곱하면 이동거리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속력을 곱하면 이동거리야? 뭐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시간과 속력을 곱하면 이동거리 시간 더하기 속력은 이동거리라고 수식상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있겠네요. 왜냐? 사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요 사각형 3초간 3분의 40을 곱해봅시다. 3분의 40과 3을 곱하면 40이거든요. 40이라는 넓이가 나오죠. 사각형 넓이. 이 넓이가 3초간 40m가 돼요. 그러면 1.5초간은 얼마 갈까? 이 넓이 구하면 돼요. 반 땅이죠. 반. 그러면 20m 되겠죠. 1.5초 20m 되겠죠. 그래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넓이는 이동거리네. 그러면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시오. 이거 없이 여기서 그냥 빡 나와요.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120입니다. 나오죠. 근데 이 그래프가 원래 없다면 이걸 보고 나서 구하는 거예요. 3분의 40 곱하기 3, 40 5 곱하기 8, 40 2 곱하기 20, 40 40 하니까 120이 나오죠. 예, 그래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가 없어도 시간 속력 그래프가 있으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렸어요. 여러분들은 쉬워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아까 전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겠죠. 예,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연수 문제가 129페이지 있어요. 129페이지 하기 전에 평균 속력도 하나 알아볼게요. 속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순간 속력과 평균 속력. 속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순간 속력과 평균 속력이 있습니다. 순간 속력은 그 순간마다의 속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차나 어머니 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전차를 탔을 때 그 순간 속력계에 표시가 되는군요. 아버지가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리고 있을 때는 100이고요. 출발할 때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출발 시작해서 일반 도로 달릴 때는 60km/h로 달리겠고요. 이렇게 그 순간 변하는 것을 순간 속력이라고 해요. 근데 그 순간 변하는 게 다 기록하기가 귀찮으니까 평균 속력. 여러분들 순간 속력은 과목 점수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국어 점수, 수학 점수, 무슨 점수 다 말하기 귀찮으니까 저 이번 시험 평균 얼마예요라고 말하듯이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에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요거는 그 순간 아주 짧은 기간의 시간을 아주 짧은 이동거리를 아주 짧은 시간으로 나누면 순간 속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귀찮으니까 보통은 평균 속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운전할 때는 순간 속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과속이나 기타 등등을 알 수가 있겠죠. 129페이지에 보면 이제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모노레일이 있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시간 속력 그래프고 이 그래프는 재밌죠? 이렇게 돼 있고 40초 160초 여기가 200초 돼 있고 여기 최대 속력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25 m/s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것까지 제가 요약해서 말할게요. 모노레일의 속력이 빨라지는 구간이고요. 모노레일의 속력이 일정한 구간이고요. 모노레일 속력이 느려지는 구간이에요. 속력이 왜 빨라질까요? 모노레일의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모노레일에 힘이 가해져서, 모노레일의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모노레일 힘이 가해지니까 빨라질 거예요. 속력의 변화가 왜 없을까요? 모노레일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노레일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인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으면 관성을 유지하는 거랑 똑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물론 마찰력 때문에 막 뭐 전기가 더 들고 그러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등속 운동이 된다, 속력이 일정할 때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알짜힘이 0인 구간입니다. 속력이 느려지죠? 속력이 느려지는 것은 모노레일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딱 보고 나서 200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구하세요. 이동거리 어떻게 구할까요? 답은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요 면적 구하면 되겠죠. 요거 120 곱하기 25 구하시면 될 거고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대칭이네요. 대칭이니까 40 곱하기 25 나누기 2분의 1 더하기 2배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동거리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속력이 빨라지는 구간은 조금 힘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걸 하나씩 하면 얘가 시간 속력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요 구간은 어려우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속력이 빨라져요. 그리고 요 구간은 속력이 일정하죠. 25로. 그러니까 기울기가 25가 되게 일정해질 거예요. 이 기울기는 25예요. 여기는 기울기니까. 그 다음에 일정하고 여기부터는 속력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느려져서 멈출 거예요. 멈추면 안 움직이는 거랑 똑같죠. 이동거리가 증가하지 않겠죠. 여기 얘가 이동거리가 증가하면 안 되겠죠. 멈춰 있는 거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이동거리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어렵지만 이 부분은 이미 배웠죠. 우리가 앞 파일에서, 그러니까 2번 파일의 앞부분에서 배웠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어렵지만 여기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부분이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시간 속력 그래프를 가지고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프를 가지고 물체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다. 이제 단위 변화를 하나 해볼게요. 속력의 단위,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구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속력은 그러면 이동거리의 단위가 미터이고 시간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초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속력의 단위로 미터 퍼 세크라고 써요. 얘를 옆으로 기울여서 생각하면 편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m를 1초에 이동한다 라고 하면 이 빠르기 그대로 60초 이동하면 60m를 이동하겠죠. 제가 쓰는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1m를 1초에 이동한다. 얘를 1m per sec라고 합니다. 이 빠르기 그대로 60초 동안 이동하면 60m를 이동할 겁니다. 근데 이 60초를 1분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똑같죠. 그래서 얘를 60m per minute라고 할 수 있어요. 미니트, 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빠르기랑 같죠. 단위만 다르죠. 단위가 다르니까 숫자도 달라야겠죠. 그러면 이제 1분, 이 빠르기 그대로 60분, 1분이 아니라 60분 이동하면 여기다가 60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3600m를 60분에 이동할 거예요.
근데 60분은 1시간이거든요. 그러면 3600m를 1시간 아워로 이동한다. 오? 또 바꿀 수 있죠? 얘는 3.6km예요. 그러면 3.6km per hour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재밌는 사실은 요 빠르기는 단위는 다 달라도 숫자는 다 달라도 같은 빠르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단위의 변환도 가능해요. 단위의 변환할 때 기본은 같은 분수, 같은 수를 60초를 곱했으면 60도 똑같이 곱해줘야 된다. 요 것을 가지고 단위 변환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130과 131페이지에서는 여러 가지 물체의 빠르기가 있습니다. 예. 단위가 다 다르거든요. 단위가 다 달라요. 예. 대부분 다 미터 퍼 세크지만 빛의 속력이 킬로미터 퍼 아워, 킬로미터 퍼 세크죠. 단위를 다 통일시켜보면 얼마나 빠른 건지, 빛이 빠른 건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132부터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입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은 어떤 운동일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유낙하 운동부터 알려줍니다. 물체가 얘가 있는 칠판 지금 가만히 놓고 딱 떨어뜨리면 얘가 또 빨라지겠죠? 점점 빨라지겠죠?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운동의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을 생각을 하면 중력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떨어지는 맨 처음에 공이 여기 있고요. 잠시 뒤 공이 여기로 떨어질 거고요. 잠시 뒤 공이 여기로 떨어질 거고요. 잠시 뒤 공이 여기로 떨어졌다고 합시다. 순간순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 가면 이런 사진을 다중성광 사진이라고 하죠.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찰칵찰칵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중력, 예를 들어서 5N이 작용하면 여기도 5N이 작용, 여기도 5N이 작용, 여기도 5N이 작용. 중력은 다 똑같이 작용할 거예요. 중력은 변하지 않으니까. 얘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 이상 질량은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중력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다 작용을 하면 항상 일정한 힘이 작용을 할 때, 속력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을 하는데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면 속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프를 그리면 구간 속력이 되는데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구간 속력이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계속 증가할까? 자유낙하인데 자유낙하는 중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으니까,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다중성광 사진도 되어 있습니다. 이 다중성광 사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잘라서 붙이면 시간 기록계 실험했던 거와 거의 똑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때도 똑같이 시간 기록계 기록 결과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죠. 똑같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기록계나 다중성광 사진을 이용해서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확인할 수가 있고,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에서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운동 방향과 같이 작용하고, 이 힘이 변화하면 속력도 변할 거예요. 이 힘이 약해지면 속력이 작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속력이 증가가 작아질 것이고, 이 힘이 세지면 속력이 더 빨리 증가할 거예요. 예. 그러면 이 힘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게 증가하냐는 바로 13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프로.
135페이지는 먼저 교과서 설명으로 제가 해볼게요. 135페이지의 교과서 설명으로 차가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스포츠카가 있고 하나는 일반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스포츠카가 빨리 속력이 증가한다. 일반 차는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스포츠카보다 천천히 속력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스포츠카, 이게 일반 승용차가 되는데 시간에 따른 속력이 빨리 증가하고 천천히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두 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엔진의 힘이에요. 엔진의 힘이 세면 속력을 빨리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엔진의 힘이 작으면 속력이 천천히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될 거예요. 여러분들 기울기를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있는 모양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시간 속력 그래프거든요. 기울기 그래프의 이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게 가로축 세로축 내용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엔진의 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뭐냐, 똑같은 그래프인데 시간 속력 그래프가 되는데 하나는 짐이 적은 차, 짐이 많은 차예요. 똑같은 차인데 짐을 적게 싣고 짐을 많게 실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연히 얘는 같은 조건에서 질량의 차이죠. 질량이 크면 힘이 속력이 천천히 증가하고 질량이 작으면 속력의 변화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교과서처럼 설명을 해도 되겠지만 저는 여기 적혀있는 공식인 F는 ma 한글로 바꿔 쓰면 힘은 질량 곱하기 속력 변화라는 것으로 바꿔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잘 봅시다. 먼저 이 경우입니다. 두 차는 질량이 같다고 볼 거예요. 질량이 같아요. 힘이 세면, 스포츠카 힘이 세면 속력 변화가 세다. 힘이 약하면, 힘이 작으면 속력 변화가 작다. 요걸 정지하고 하면 이 숫자가 커지면 이 숫자가 커지겠죠? 예. 이해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볼 거예요. 짐이 적고 짐이 많다. 짐이 적고 짐이 많다는 질량의 차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속력 변화를 볼 건데 질량의 차이잖아요. 힘은 어떨까? 먼저 이거 생각을 해볼게요. 힘은 똑같이 낼 건데 예를 들어서 힘이 100N을 낼 건데 질량이 100kg이면 속력 변화는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힘이 똑같이 100N인데 10kg이면 속력 변화가 10이 되겠죠. 잘 봤더니 질량이 크면 속력의 변화가 작죠. 맞죠? 그 다음에 질량이 작으면 힘이 똑같을 때 질량이 작으면 속력 변화가 크지요. 천천히 생각해보면 우리 교과서 135페이지 맨 밑에 그림을 보면 차가 같아요. 색깔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트럭이거든요. 트럭 엔진은 둘 다 똑같겠죠. 트럭 엔진을 낼 수 있는 다 똑같을 거라고. 트럭 엔진님이 100N 똑같이 낼 거예요. 근데 짐을 많이 실어서 100kg짜리 차가 됐고요. 짐이 없어서 10kg 차예요. 그렇다면 100kg 차가 100N의 힘으로 속력 변화를 나타내면 1밖에 안 되는데 10kg 차는 100N의 힘을 낼 수 있으니까 10이라는 속력 변화, 더 빨리 속력이 쭉쭉 증가한다. 속력이 더 빨리 증가한다. 라는 그림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F는 m의 공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글로 바꿔서 숫자를 직접 집어넣으면 대충이라도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은 위의 예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프 두 개를. 그럼 이제 136페이지부터 보면 136페이지가 바로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이에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한다. 왜 감소할까? 그러면
속력이 아까 전에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 말의 정반대로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한다 라고 적을 수가 있는데,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힘이 일정하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을 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아까 적었죠. 그렇다면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한다는 것은 힘이 일정하다는 뜻이고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정반대일 경우에 속력이 일정하게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137페이지, 136페이지 골프의 퍼팅, 골프공이 좀 더 느려지죠. 마찰력이 일정하게 작용하니까. 137페이지 오토바이가 멈추죠. 마찰력이 브레이크 바닥과의 마찰력이 일정하게 작용하니까. 그래프를 봤더니 속력이 줄어드는 시간 속력 그래프가 이렇게 줄어들죠. 예. 그렇다면 이것도 응용 문제를 낼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차고 이렇게 줄어드는 2번 차가 있다고 할 때 엔진의 힘이 같다라고 하면 어느 차가 더 무거울까요? 브레이크의 힘이 다 똑같다. 멈추려고 하는 힘이 다 똑같다 하면 어느 차가 더 무거울까요? 2번 차가 더 무겁겠죠. 속력의 변화가 느리니까. 아까 전 파일을 생각하면서 되돌아보기를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아니면 두 차가 질량이 똑같을 때 어느 차의 엔진 브레이크 성능이 더 좋을까요? 더 잘 멈추는 차가 브레이크 성능이 크겠죠. 힘이 더 세니까. 마찰력이 더 세니까 금방 멈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응용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제 138페이지와 139페이지 보면 여러가지 운동에서 알짜힘의 방향에 따라서 물체의 속력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39페이지 이 표 다 채웠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답을 알려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139페이지 표입니다. 13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기본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로 던져 올라가는 공에서 운동 방향과 속력의 변화를 볼게요. 운동 방향, 속력 변화, 그 다음에 알짜힘의 방향. 첫 번째 칸 위로 던져 올라가는 거예요. 적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칸 운동 방향 위로 되는 거죠. 속력 변화는 감소죠. 왜 감소할까? 알짜힘이 중력이 작용하고. 알짜힘이 중력이 작용하죠. 예. 그럼 맨 멈췄어.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이 되니까 자유낙하는 운동 방향의 아래 방향, 속력 변화는 증가, 알짜힘의 방향 아래 방향. 이 되겠죠. 그러면 번지 점프하는 사람이 자유낙하랑 똑같으니까 번지 점프하는 사람은 운동 방향 아래 방향, 속력 변화는 증가, 알짜힘의 방향, 중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는 자전거 운동 방향이 이렇게 되면 속력의 변화는 증가할 거고요. 알짜힘의 방향이 이렇게 돼요. 똑같아요. 알짜힘의 방향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 이거는 중력도 생각하고 마찰력도 생각하고 미끄러지는 힘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 경사면을 따라 오르는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는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속력 변화는 감소하겠죠? 왜냐? 알짜힘의 방향이 반대거든요. 알짜힘의 방향이 반대거든요. 롤러코스터는 모터가 없잖아요. 중력이 기본으로 작용하고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미는 힘, 그 다음에 마찰력 등등이 작용해서 이 방향으로 뒤로 당겨지는 힘, 운동 방향과 반대로 되기 때문에 속력이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륙하고 있는 비행기. 이륙하고 있는 비행기는 운동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속력 변화는 증가합니다. 이륙하려니까 증가해야겠죠. 재밌는 사실은 증가하기 때문에 알짜힘도 증가합니다. 이유는 중력이 이륙하고 있는 비행기는 기본적으로 비행기 못 그렸지만 비행기가
이륙을 한다, 위로 뜬다, 이렇게 뜬다 라는 사실은 중력도 작용하지만 뜨려가는 양력과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 두 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특히 중력에 대해서 양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40페이지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 마지막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 속력이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은 속력이 변하지 않을 때 전부 다 힘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항상 마찰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의 기본은 R자 힘이 0이에요. 0N이에요. 0N입니다. R자 힘이 0N. 명심하십시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R자 힘이 0N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41페이지에 그래프를 보시면 141페이지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속력이 일정하니까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할 것을 보시고 이 그래프가 시간 속력 그래프 나타내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일정하다. 이거 맨 처음 127페이지 그래프 제가 설명할 때 했던 그런 그래프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 무빙 워크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등속 직선 운동이 됩니다. R자임이 0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관성입니다. 관성. 관성의 뜻이 142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R자임이 0일 때 관성의 뜻 보시면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성질이에요.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관성이에요. 현재의 운동 상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었으면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하고 싶은 거, 멈춰 있었으면 그냥 멈춰 있는 거. 두 가지예요. 네.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 그러면 이 관성예가 회복이 4가지로 되어 있어요. 모종삽으로 모래를 폈을 때 관성이 나타나는 것은 모종삽이 가다가 모종삽과 흙이 같이 가다가 모종삽이 멈췄는데 흙은 가던 힘대로 그냥 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컵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동전했을 때 컵 위에 동전이 있을 때 이거를 치우면 동전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장소에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후추통 양념 쓰면 양념은 후추통이 멈췄는데 양념은 나가야 되죠. 구멍 따라 나가는 거. 나무 토막이 쌓여 있는데 중간 걸 딱 치면 떨어지는 거. 전부 다 관성의 예고요. 대표적인 관성의 예를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자동차 급출발 급정거할 때 여러분들 몸이 움직이는 거. 다 관성의 예입니다. 이 관성에 대해서는 142페이지 왼쪽 좀 더 자세히에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읽어볼게요. 마찰이 없는 공면에서 갈릴레이는 이런 생각을 했죠. 공을 여기서 올려놓으면 마찰이 없다면 얘는 다시 여기까지 오겠네.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오겠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올라갈 때까지 여기까지 올라갈 속력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속력이 다 일정하겠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찰이 없다면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네. 이 개념 때문에 여기 적혀 있는 바에 따르면 부스는 같은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등속 운동을 할 것이고 갈릴레이는 생각했고 이를 통해 관성의 개념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관성의 예가 우리들 일상생활에 급정거 급출발에 이용되니까 자동차 에어백이나 기타 등등의 도구를 개발해서 안전하게 사용하기도 하겠죠. 지금까지 이제 3단원 힘과 운동에 대해서 녹화를 두 파일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148부터 151페이지까지 되는 단원 매듭짓기
푸는 것이 정신 건강에 참 좋을 듯 하고요. 다음에 숫자가 그대로 나오지 않고 변형돼서 나오고 여러 가지 얘도 변형이 되고 특별히 이번 단원에선 얘가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얘, 그것에 없는 얘라도 일상생활에 있는 얘가 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번 파일은 광합성에 대해서 식물의 구성까지 시험범위니까 거기까지 다음번 파일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